평양을 벗어나며 며칠 밤낮을 달려 도착한 곳은 두만강 국경지대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두만강은 영락없이 평양을 벗어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숨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조력자가 말하기를 보이부 놈들이 제 뒤를 바짝 쫓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떤 놈입니까? 그들의 눈을 피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지요. 얼음판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칼날 같은 추위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서부터는 그야말로 숨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조력자가 말하기를 보이부 놈들이 제 뒤를 바짝 쫓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떤 놈입니까? 그들의 눈을 피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지요. 며칠 밤낮을 달려 도착한 곳은 두만강 국경지대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두만강은 영락없이 거대한 얼음판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칼날 같은 추위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조력자는 제게 낡은 방한복과 목도리를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동무, 여기서부턴 혼자 가야 해. 강 건너면 바로 중국 땅이야. 하지만 국경 경비가 아주 삼엄해. 얼음이 얇은 곳도 있으니 조심해야 하고 들키면 끝장이야. 알겠지? 조력자는 제게 낡은 방한복과 목도리를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동무, 여기서부턴 혼자 가야 해. 강 건너면 바로 중국 땅이야. 하지만 국경 경비가 아주 삼엄해. 얼음이 얇은 곳도 있으니 조심해야 하고 들키면 끝장이야. 알겠지? 그의 말에서 저를 향한 걱정과 동시에 이 상황의 엄중함이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강 건너편의 희미한 불빛이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밟아야 할 자유의 땅,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의 땅 말입니다. 그의 말에서 저를 향한 걱정과 동시에 이 상황의 엄중함이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강 건너편의 희미한 불빛이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밟아야 할 자유의 땅,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의 땅 말입니다. 그날 밤 조력자와 작별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 하나하나가 이 거대한 정적을 깨뜨릴까봐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쩍 하는 소리가 발밑에서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제가 딛고 서 있던 얼음이 거미줄처럼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차가운 강물이 얼음 틈새로 새어 올라오더군요. 간신히 몸을 던져 덜 깨진 얼음 위로 기어갔습니다. 그때의 공포는 정말이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조력자와 작별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 하나하나가 이 거대한 정적을 깨뜨릴까봐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쩍 하는 소리가 발밑에서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제가 딛고 서 있던 얼음이 거미줄처럼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차가운 강물이 얼음 틈새로 새어 올라오더군요. 간신히 몸을 던져 덜 깨진 얼음 위로 기어갔습니다. 그때의 공포는 정말이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어가듯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이부 놈들입니다. 그들은 제가 여기까지 올 것을 짐작이라도 한 듯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움직이면 쏜다. 경비대원의 고함 소리가 얼어붙은 강 위를 갈랐습니다. 멈칫하는 순간 탕 하는 총성이 울렸고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섬뜩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던져 눈밭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어가듯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이부 놈들입니다. 그들은 제가 여기까지 올 것을 짐작이라도 한 듯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움직이면 쏜다. 경비대원의 고함 소리가 얼어붙은 강 위를 갈랐습니다. 멈칫하는 순간 탕 하는 총성이 울렸고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섬뜩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던져 눈밭에 엎드렸습니다. 쏘지 마시오. 나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타탕.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왼쪽 어깨에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 총에 맞았구나. 피가 차가운 방한복 안으로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잡히면 끝입니다. 아오지 탄광 같은 곳에 끌려가겠지요. 아니, 어쩌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쏘지 마시오. 나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타탕.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왼쪽 어깨에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 총에 맞았구나. 피가 차가운 방한복 안으로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잡히면 끝입니다. 아오지 탄광 같은 곳에 끌려가겠지요. 아니, 어쩌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고 온 가족들. 그들을 다시 만나려면 저는 여기서 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부상당한 몸을 일으켜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상처를 스치자 고통이 더욱 심해졌지만 저는 오직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고 온 가족들. 그들을 다시 만나려면 저는 여기서 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부상당한 몸을 일으켜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상처를 스치자 고통이 더욱 심해졌지만 저는 오직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이제는 발목이 시큰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강 건너편의 땅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어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발이 얼음이 아닌 흙을 밟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살았구나.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이제는 발목이 시큰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강 건너편의 땅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어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발이 얼음이 아닌 흙을 밟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살았구나.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솔직히 숨통이 탁 트이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겨우 한숨 돌릴 수 있겠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중국 땅은 북한보다 더 넓고 복잡했지만 저 같은 탈북민에게는 더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솔직히 숨통이 탁 트이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겨우 한숨 돌릴 수 있겠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중국 땅은 북한보다 더 넓고 복잡했지만 저 같은 탈북민에게는 더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옌지에 도착해서 처음 찾은 곳은 브로커가 알려준 허름한 은신처였습니다. 낡은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방이었지만 그래도 감시의 눈길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였어요. 브로커는 돈을 요구했고 제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돈마저 금세 바닥을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불안감이 다시 저를 덮쳤어요. 북한 보위부 놈들이 국경 지역에 심어놓은 정보원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중국에 넘어왔다는 정보가 새어나갈까봐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지요. 옌지에 도착해서 처음 찾은 곳은 브로커가 알려준 허름한 은신처였습니다. 낡은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방이었지만 그래도 감시의 눈길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였어요. 브로커는 돈을 요구했고 제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돈마저 금세 바닥을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불안감이 다시 저를 덮쳤어요. 북한 보위부 놈들이 국경 지역에 심어놓은 정보원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중국에 넘어왔다는 정보가 새어나갈까봐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은신처를 제공했던 중국인 주인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문을 두들기더군요. 공안이 마을에 들이닥쳤다는 겁니다. 그 길로 저는 보따리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옌지 시내를 이리저리 헤매며 숨을 죽였어요. 골목 어귀에 몸을 숨기고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때의 공포는 정말이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발각되면 그대로 북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은신처를 제공했던 중국인 주인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문을 두들기더군요. 공안이 마을에 들이닥쳤다는 겁니다. 그 길로 저는 보따리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옌지 시내를 이리저리 헤매며 숨을 죽였어요. 골목 어귀에 몸을 숨기고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때의 공포는 정말이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발각되면 그대로 북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옌지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브로커를 수소문해서 선양으로 가기로 했어요.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저는 심장이 오그라드는 기분이었어요. 혹시 검문이라도 할까봐, 아니면 옆자리 승객이 저를 수상하게 여길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저처럼 잔뜩 겁에 질린 다른 탈북민 동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스물을 넘겼을까 싶은 어린 처녀와 병색이 완연한 노인 동무였지요. 그들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결국 옌지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브로커를 수소문해서 선양으로 가기로 했어요.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저는 심장이 오그라드는 기분이었어요. 혹시 검문이라도 할까봐, 아니면 옆자리 승객이 저를 수상하게 여길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저처럼 잔뜩 겁에 질린 다른 탈북민 동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스물을 넘겼을까 싶은 어린 처녀와 병색이 완연한 노인 동무였지요. 그들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선양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더 큰 도시였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눈은 더 많았고 저 같은 이방인이 숨을 곳은 더 적었습니다. 낡은 공장 뒤편이나 시장 골목 구석에서 잠을 자고 남이 버린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으며 연명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아니더군요. 먹을 것과 잘 곳을 찾는 게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선양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더 큰 도시였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눈은 더 많았고 저 같은 이방인이 숨을 곳은 더 적었습니다. 낡은 공장 뒤편이나 시장 골목 구석에서 잠을 자고 남이 버린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으며 연명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아니더군요. 먹을 것과 잘 곳을 찾는 게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일하던 식당 뒷골목에서 다른 탈북민 동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먼저 중국에 넘어온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고향을 떠나온 사연은 달랐지만 얼굴에는 똑같이 고단함과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 동무는 자식 먹일 쌀을 구하려다 국경을 넘었고 다른 동무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북한 인민들이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보며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 그 고통을 끝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굳건히 다졌지요. 어느 날 제가 일하던 식당 뒷골목에서 다른 탈북민 동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먼저 중국에 넘어온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고향을 떠나온 사연은 달랐지만 얼굴에는 똑같이 고단함과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 동무는 자식 먹일 쌀을 구하려다 국경을 넘었고 다른 동무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북한 인민들이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보며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 그 고통을 끝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굳건히 다졌지요. 하지만 함께 있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들 중 몇 명은 공안에 잡혀갔다는 소문이 돌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은신처를 찾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배신인지 아니면 그저 운이 없었던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정보가 새어나가는 건 순간이더군요. 선양의 밤하늘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저는 또다시 다음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과연 제가 이 끝없는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단지 살고 싶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함께 있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들 중 몇 명은 공안에 잡혀갔다는 소문이 돌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은신처를 찾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배신인지 아니면 그저 운이 없었던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정보가 새어나가는 건 순간이더군요. 선양의 밤하늘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저는 또다시 다음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과연 제가 이 끝없는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단지 살고 싶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중국에서 만난 그분들 도움으로 말입니다. 드디어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무슨 비밀 작전처럼요? 트럭을 타고 밤새도록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창밖은 온통 어둠이고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자유, 그거 하나 말입니다. 중국에서 만난 그분들 도움으로 말입니다. 드디어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무슨 비밀 작전처럼요? 트럭을 타고 밤새도록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창밖은 온통 어둠이고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자유, 그거 하나 말입니다. 처음엔 미얀마 국경 근처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안내원을 만나서 산길을 걷기 시작했지요. 밀림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습한 공기가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이더군요. 뱀이라도 나올까, 짐승이라도 튀어나올까 싶어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걸었는지 모릅니다. 온몸은 땀으로 젖고 갈증은 목구멍을 바싹 마르게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밀림 속에서 저는 정말이지 내 고향 산천을 생각했습니다. 그저 차갑고 배고팠던 겨울산이 아니라 그래도 익숙했던 풍경 말입니다. 여긴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처음엔 미얀마 국경 근처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안내원을 만나서 산길을 걷기 시작했지요. 밀림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습한 공기가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이더군요. 뱀이라도 나올까, 짐승이라도 튀어나올까 싶어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걸었는지 모릅니다. 온몸은 땀으로 젖고 갈증은 목구멍을 바싹 마르게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밀림 속에서 저는 정말이지 내 고향 산천을 생각했습니다. 그저 차갑고 배고팠던 겨울산이 아니라 그래도 익숙했던 풍경 말입니다. 여긴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밀림을 겨우 벗어나니 이번엔 배를 타야 한다더군요. 작은 나무배였습니다. 밤중에 몰래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파도가 어찌나 거칠던지 배가 뒤집히는 건 시간 문제 같았습니다. 뱃멀미로 속을 개워내고 나니 몸에 남은 기운마저 싹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불빛, 그게 태국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희망이라는 생각에 말입니다. 밀림을 겨우 벗어나니 이번엔 배를 타야 한다더군요. 작은 나무배였습니다. 밤중에 몰래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파도가 어찌나 거칠던지 배가 뒤집히는 건 시간 문제 같았습니다. 뱃멀미로 속을 개워내고 나니 몸에 남은 기운마저 싹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불빛, 그게 태국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희망이라는 생각에 말입니다. 하지만 자유는 그리 쉽게 오지 않더군요. 태국 국경 근처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캄캄한 밤이었는데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미리 잠복해 있었던 겁니다.
그놈들이 저를 잡으려고 길을 쓰고 쫓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뒤에서는 멈춰라 하는 악마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그리 쉽게 오지 않더군요. 태국 국경 근처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캄캄한 밤이었는데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미리 잠복해 있었던 겁니다. 그놈들이 저를 잡으려고 길을 쓰고 쫓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뒤에서는 멈춰라 하는 악마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총알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자갈밭에 넘어지고 팔다리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일어섰습니다. 다시 뛰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오직 한 줄기 빛, 자유를 향한 길뿐이었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다고, 꼭 살아남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총알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자갈밭에 넘어지고 팔다리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일어섰습니다. 다시 뛰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오직 한 줄기 빛, 자유를 향한 길뿐이었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다고, 꼭 살아남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간신히 국경선처럼 보이는 곳을 넘었을 때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놈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고 멀리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피가 흐르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드디어 살았다는 희망. 제 몸은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정말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딘 것일까요? 그렇게 저는 말 그대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간신히 국경선처럼 보이는 곳을 넘었을 때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놈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고 멀리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피가 흐르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드디어 살았다는 희망. 제 몸은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정말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딘 것일까요? 그렇게 저는 말 그대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태국을 거쳐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여긴 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대한민국 말로만 듣던 자유의 땅인데 발을 딛는 순간부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딘가 익숙한 듯 하면서도 모든 게 낯선 풍경이었죠. 태국을 거쳐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여긴 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대한민국 말로만 듣던 자유의 땅인데 발을 딛는 순간부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딘가 익숙한 듯 하면서도 모든 게 낯선 풍경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건물들은 왜 이렇게 높고 사람들은 다들 자기 앞만 보고 총총걸음으로 가는 건지. 북한에서는 서로 눈만 마주쳐도 인사하고 정을 나누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 사람들은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시장에 가면 없는 게 없고 먹을거리도 넘쳐나는데 왜 다들 그렇게 바쁘고 초조해 보이는지 처음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건물들은 왜 이렇게 높고 사람들은 다들 자기 앞만 보고 총총걸음으로 가는 건지. 북한에서는 서로 눈만 마주쳐도 인사하고 정을 나누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 사람들은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시장에 가면 없는 게 없고 먹을거리도 넘쳐나는데 왜 다들 그렇게 바쁘고 초조해 보이는지 처음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휴대전화라는 건 또 어떻고요? 다들 작은 기계에 얼굴을 받고 다니는데 처음엔 저게 뭐 하는 건가 했어요. 나중엔 저도 하나 갖게 됐지만 아직도 가끔은 이 작은 화면 속 세상이 진짜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게 신기하고 또 조금은 무섭기도 해요. 휴대전화라는 건 또 어떻고요? 다들 작은 기계에 얼굴을 받고 다니는데 처음엔 저게 뭐 하는 건가 했어요. 나중엔 저도 하나 갖게 됐지만 아직도 가끔은 이 작은 화면 속 세상이 진짜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게 신기하고 또 조금은 무섭기도 해요.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과거를 잊고 아무도 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싶었죠. 그래서 말투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하나 신경 써가면서 눈치껏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아무도 없는 방에서 불을 끄고 누우면 모든 게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과거를 잊고 아무도 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싶었죠. 그래서 말투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하나 신경 써가면서 눈치껏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아무도 없는 방에서 불을 끄고 누우면 모든 게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두만강을 건널 때의 차가운 물살, 국경수비대에게 쫓기던 그 악몽 같은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와 아내, 아이들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려요. 그 애처로운 눈빛들이 저를 놔주지 않아요. 제가 그곳에서 보고 겪었던 참혹한 일들이, 사람들의 고통이 제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걸 어떡하겠어요? 아시겠어요? 그 기억들은 아무리 덮으려 해도 덮어지지 않더라고요. 두만강을 건널 때의 차가운 물살, 국경수비대에게 쫓기던 그 악몽 같은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와 아내, 아이들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려요. 그 애처로운 눈빛들이 저를 놔주지 않아요. 제가 그곳에서 보고 겪었던 참혹한 일들이, 사람들의 고통이 제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걸 어떡하겠어요? 아시겠어요? 그 기억들은 아무리 덮으려 해도 덮어지지 않더라고요. 가끔은 그냥 다 잊고 살면 편할까 싶다가도 제 고향 동무들이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시려요. 제가 도망쳐 나온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드는데 침묵하는 게 과연 진정한 자유일까?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묻게 돼요. 여기가 자유의 땅이라는데 저는 아직도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이 답답함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침묵은 절대 자유가 아니라는 거요. 가끔은 그냥 다 잊고 살면 편할까 싶다가도 제 고향 동무들이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시려요. 제가 도망쳐 나온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드는데 침묵하는 게 과연 진정한 자유일까?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묻게 돼요. 여기가 자유의 땅이라는데 저는 아직도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이 답답함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침묵은 절대 자유가 아니라는 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평생을 바쳐 지켜온 비밀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에서 김정은 최고 사령관의 최측근 경호원으로서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일들 말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세상에 제 얼굴을 내밀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었어요. 제 눈앞에서 펼쳐진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제가 살아남은 이유를 저버리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평생을 바쳐 지켜온 비밀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에서 김정은 최고 사령관의 최측근 경호원으로서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일들 말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세상에 제 얼굴을 내밀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었어요. 제 눈앞에서 펼쳐진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제가 살아남은 이유를 저버리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겉으로는 인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경호했던 그분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인민들은 풀뿌리로 연명하는 지경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그분께서 드시는 진수성찬을 보았습니다. 신선한 해산물,
온갖 귀한 고기들이 식탁에 가득했죠. 하지만 불과 몇십 리 밖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살려달라는 듯한 한없이 공허한 눈빛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겉으로는 인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경호했던 그분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인민들은 풀뿌리로 연명하는 지경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그분께서 드시는 진수성찬을 보았습니다. 신선한 해산물, 온갖 귀한 고기들이 식탁에 가득했죠. 하지만 불과 몇십 리 밖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살려달라는 듯한 한없이 공허한 눈빛이었습니다. 경호원으로서 제가 가장 많이 목격한 것은 바로 숙청이었습니다. 최고 사령관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조금이라도 불충한 기색을 보인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는 저와 친분이 있던 동무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족들까지도 뿔뿔이 흩어져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지요?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죽을 때까지 노동에 시달리는 인간 지옥입니다. 제가 직접 그 수용소 시설을 시찰하는 경호 임무도 수행했었으니 그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썩어가는 시체 냄새가 진동하고 뼈만 남은 사람들이 눈에 생기조차 없이 일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사람의 도리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경호원으로서 제가 가장 많이 목격한 것은 바로 숙청이었습니다. 최고 사령관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조금이라도 불충한 기색을 보인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는 저와 친분이 있던 동무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족들까지도 뿔뿔이 흩어져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지요?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죽을 때까지 노동에 시달리는 인간 지옥입니다. 제가 직접 그 수용소 시설을 시찰하는 경호 임무도 수행했었으니 그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썩어가는 시체 냄새가 진동하고 뼈만 남은 사람들이 눈에 생기조차 없이 일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사람의 도리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이런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 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북조선에서는 저를 역적이라고 부르며 제 가족들에게까지 위해를 가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숨죽여 살아왔던 그 세월보다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제 증언이 부디 북조선 인민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처럼 그들도 언젠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작은 목소리가 북조선의 어둠 속에 갇힌 이들에게 부디 닿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 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북조선에서는 저를 역적이라고 부르며 제 가족들에게까지 위해를 가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숨죽여 살아왔던 그 세월보다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제 증언이 부디 북조선 인민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처럼 그들도 언젠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작은 목소리가 북조선의 어둠 속에 갇힌 이들에게 부디 닿기를 바랍니다.